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 정신분석가 정도언 지음.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 오늘은 이 책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 헤어져야 하는 것과 헤어지려면. 두 번째 판, 꿈이 현실이 되려면. 세 번째 판,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네 번째 판, 내가 숨긴 나를 찾으려면. 다섯 번째 판, 확신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여섯 번째 판, 망설이지 말고 움직이려면. 일곱 번째 판, 다른 사람과의 경계선 지키기. 여덟 번째 판, 끝없는 외로움에 잘 대처하는 법. 오늘은 제가 가장 좀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곳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섯째 판, 망설이지 말고 움직이려면, 이 부분을 낭독해 볼게요. 그 이유는 제가 스피치 교육을 하다 보면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서 스피치를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약간의 열등감?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해요. 나는 말을 너무나 못해 라는 그런 마음이 더 스피치를 못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움직이려면 열등감 다루기, 이 부분을 한번 낭독해 볼게요. 페이지는 221페이지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해야 할 일. 한 장씩 뜯어내는 인력을 좋아합니다. 새해 첫날을 뜯어도 무려 364장이 남습니다. 한 장에 통째로 찍어서 1년 365일이 한눈에 들어오는 달력은 진짜 싫어합니다. 눈을 떼는 순간 한 해가 후딱 지나갈 것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느낍니다. 새해 인사를 나눈 것이 엊그제 같은데 연말인 것을 문득 깨닫고 놀랍니다. 한 해는 인류가 인위적으로 나눈 시간 단위일 뿐입니다. 한 달, 하루, 1시간, 1분, 1초 모두 같습니다. 나누기는 통제 행위입니다. 무거운 물건도 놔두면 옮기기 쉽습니다. 음식 만드는 순서를 재료 구입부터 조리까지 나누어 가르치는 이유도 쉽게 보이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년을, 학기를 나누는 이유도 공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겁니다. 인생 100년이 눈앞에 한 뭉치로 펼쳐져 있다면 앞이 훤히 보일까요? 첫째, 시간의 무게에 눌려서 생각은 마비되고 앞은 오히려 안 보일 것입니다. 불안해하면서 실수할 것입니다. 둘째, 한 번만 실수해도 만회할 기회 없이 100년의 실수가 됩니다. 추가 기회는 없습니다. 100년 인생의 총평이 실패 51%, 성공 49%라면 실패로 판정됩니다. 셋째, 애초에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인생 100년을 한 뭉치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잘게 나누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나빠도 내년에는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시간을 나누면 나눌수록 희망은 늘어납니다. 내년이 아니고 내일은 좋을 것이라는 다짐도 가능해집니다. 오전, 오후로 하루를 나누면 오전에 부족해도 오후에 보충 수업 됩니다. 매 시간을 30분이나 15분 단위로 나누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분석에 배정하는 시간은 대개 45분입니다. 남는 15분은 자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준비합니다. 나눗셈을 계속하면 시간의 무한정이 유한수당으로 바뀝니다. 시간 나누기는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평일과 주말을 근무 시간과 퇴근 후를 나누면 구분이 생겨서 행복지수가 증가합니다. 반면 내 시간과 남의 시간, 내 시간과 직장의 시간을 섞어서 살면 불행해집니다. 시간의 단위를 남을 다루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시간에 쫓기게 해서 내가 지갑을 열게 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 업체의 전략은 소비자의 시간을 최대한 짧게 나누어서 압박하는 것입니다. 할인 행사가 금방 끝난다고 강조합니다.
판매 마감까지 시간이 얼마 없고 재고도 몇 개 없다고 외치며 접속 현황도 보여줍니다. 불안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상하게도 할인 행사는 그 뒤에도 되풀이되고 그 물건은 그날 이후에도 살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행사는 아마 정직한 광고일 것입니다. 단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마치 내년에는 없을 것이라는 환상을 유발해 소비자의 마음에 마감 시간의 그림자를 뒤집어 씌웁니다. 환상의 힘은 이성의 힘을 제압합니다. 백화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사려는 사람이 몰릴수록 심장박동은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시달립니다. 그냥 물러서면 실패자가 될 것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마지막 날과 다음 해의 첫날은 단 하루 차이입니다. 그러나 끝과 시작이 주는 심리적 차이는 엄청납니다. 끝나는 달은 뒤돌아보는 시간이고 시작하는 날은 앞을 상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뒤돌아볼 일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앞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뒤돌아보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미 이룬 일은 작게 보이나 이루지 못한 일은 크게 보여서 자신이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끄럽습니다. 사람은 누구랄 것 없이 쉽게 되돌아보고 쉽게 후회합니다. 후회의 결정판은 남과 나의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비교하고 뇌우치는 것입니다. 비교는 정신적 고통과 열등감을 찍어내는 공장입니다. 어떤 일도 완벽하게 망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교훈은 남습니다. 그 교훈을 배워 익히지 못하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합니다. 좋은 교과서처럼 배워서 간직하면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실패학, 실패 강연회, 실패 연구회, 실패 박물관이 이 시대의 추세입니다. 그래도 올해 미처 이루지 못한 일이 계속 마음을 사로잡고 괴롭힌다면 새해가 오기 전에 내년 365일을 성큼 더해 2년 계획으로 빨리 바꿔 버립시다. 그러면 갑자기 366일의 여유가 생깁니다. 내게 위로가 된다면 좋은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새해를 맞으면 그 해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루려고 하면 나눠야 합니다. 할 일도 쓸 시간도 마감일을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마감일은 마음을 쫓는 사냥개입니다. 정 힘들면 불러들여 달래면 됩니다. 마감일을 좀 늦추는 겁니다. 그 정도는 작심삼일이 아니고 융통성입니다. 결심 없는 새해 첫날은 쓸쓸합니다. 취직, 돈, 공부, 만남, 운동, 무엇이든 결심은 좋은 일입니다. 마음을 세우는 것이 결심이라면 일단 세워야 흔들릴 것이라도 있습니다. 너무 애쓰며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대충 합시다. 우선 할 일 몇 개를 크게 써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잡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시작이 훌륭합니다. 시작이 반이니 50%를 성취한 겁니다. 눈앞에 있으면 잊지도 않고 기운도 납니다. 지나간 해에 버리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버릴 것은 자신의 삶에 점수를 매기지 못해 안다라는 버릇입니다. 평소에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연말연시라도 풀어진 마음으로 살아봅시다. 쉽지 않습니다. 쉬려고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청백전이 방영되고 있다면 수면 중인 경쟁의식을 깨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청팀이든 백팀이든 이기는 사람은 어차피 내가 아닙니다. 대리만족? 어렵습니다. 차라리 누군가의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풀어진 마음으로 시청하면서 인생 한 수를 배우는 게 낫습니다. 이것저것 다 마땅치 않으세요? 그렇다면 살아서 숨쉬고 있는 사실에 감사합시다. 마음이 불편할 때는 복식호흡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숨이 멈춰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아 숨쉬는 일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 한 달은 30일, 한 해는 365일입니다. 시간을 나누는 행위는 질서와 통제를 위한 몸부림입니다. 시간은 계단입니다. 밟고 오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가슴 조이면서 궁금해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삶입니다. 팔자 고치는 법이 궁금하다면 팔자가 좋다, 늘어진다, 세다, 기구하다 라고 합니다. 일이 안 풀리면 팔자로 돌리고 팔자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정 안 되면 팔자에 없다면서 포기합니다. 궁금해서 사전을 보니 팔자는 사람이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간을 간지로 나타내면 8글자가 되는데 이 속에 일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나요? 흥미롭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팔자의 개념으로 삶을 해석하려는 전통적 생각은 존중해야 합니다. 정신분석가인 저는 개인의 삶을 작은 이야기들이 모인 복합체, 일종의 빅데이터 덩어리로 생각합니다. 분석가는 피분석자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이라고 하는 다른 이야기로 되돌려주는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분석가가 듣는 이야기는 세 종류입니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입니다. 듣는 이야기로 만족하지 않고 나빠졌거나 바빴거나 빠졌거나 감춰진 부분을 찾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특성은 보여주는 동시에 숨기고 바꾸는 것입니다. 숨기면 저항이고 모습을 바꾸면 왜곡입니다. 이야기는 기억에서 출발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기억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었던 그대로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분석을 받는 사람이 처음 하는 말도 원본이 아니고 이미 편집본입니다. 그래서 원본에 접근하려고 자유연상법을 씁니다. 피분석자에게 분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떠오르는 대로 거르지 말고 그대로 이야기해주세요. 분석을 원해 찾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유의 겉모습은 다양하지만 간추리면 삶의 어려움이 한계를 넘었거나 삶이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분석 시작부터 어려운 점은 고치려고 왔지만 정해진 팔자여서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한다는 겁니다. 분석이 진행되면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에 자신의 역할도 있다고 서서히 깨닫게 된다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나 다른 사람 탓을 하던 버릇에서 벗어나서 원망으로 기억하고 있는 과거를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깨달음의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달콤합니다. 깨달음은 어렵게 찾아옵니다. 기억의 왜곡을 털어내고 삶의 주체가 남이 아닌 자신임을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팔자는 해, 달, 날, 시간의 축에 의존한다고 하니 나이가 들어도 안 변할까요? 팔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관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분석이 도울 수 있습니다. 같은 악보를 같은 연주자가 연주해도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연륜과 마음가짐에 따라 곡 해석과 연주가 달라집니다. 인생은 무대에 올라가 부르다가 끝나면 내려오는 한 편의 노래입니다. 내가 주도할 나이가 되면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기쁨을 노래하는 장조인가 슬픔을 노래하는 단조인가. 곡이 부실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불평만 하며 살려고 하시나요? 그러면서 목소리도 다듬지 않는다면 짧은 공연 시간이 허망하게 사라질 겁니다. 본인도 참여해 쓴 곡을 다른 사람이 전부 쓴 것으로 여긴다면 설상가상입니다. 그러니 불평을 그치고 목소리를 다듬고 바른 자세로 서서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정 마음에 안 드는 곡이라면 편곡을 할 생각은 왜 안 하나요? 인생 무대에도 무대 공포증이 있으니 징크스를 피해 겨우 올라갔다면 힘을 빼고 부르면 됩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은 근육을 긴장시켜 자연스러운 발성을 방해합니다. 목에 힘을 주며 질러봤자 노래의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버려야 없습니다. 분석이 결실을 맺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밝게 살려는 마음이 있다 해도 이미 어두움에 익숙합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를 돕는 사람에게 저항합니다. 두려움을 감추려고 분석가를 비난하고 다가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내 삶의 목소리를 낼 것인가 막을 것인가. 과거에 매이면 쥐어짜는 소리가 납니다. 내 인생의 노래는 거짓 나가 아닌 참 나가 주역을 맡아 새로 편곡한 악보에 맞춰 불러야 합니다. 분석이 무르익으면서 왜곡된 기억이 제 모습을 찾고 내 삶과 내가 맺은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내가 부르는 노래가 달라집니다. 흔들리는 삶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내게 물어야 합니다. 쉬운 방법은 부모나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나 그렇게 하는 한 행복은 멀리 있습니다. 남 탓을 하는 투사라는 방어가 힘든 마음을 잠시 달래주기는 합니다만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공회전하는 삶은 내 책임입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깨달으면 길이 보입니다.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온종일 감이 입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린다면 비웃음에 살 겁니다. 설령 감이 떨어진다고 해도 엉뚱한 데 떨어져 먹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면 감나무까지에 앉은 까치가 포식하는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내 팔자는 내가 고치는 것입니다. 팔자를 바꾸려면 삶의 개정판을 써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버릇을 우선 들입시다. 할 이야기가 있는데 참거나 미적대거나 때를 놓칩니다. 이야기는 믿는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가까워도 입이 가벼운 사람은 절대 기피할 대상입니다. 내 이야기를 여기저기 옮기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안전한 말 상대는 비밀보장 훈련을 받은 전문가입니다. 여건이 안 되면 내가 나에게 자주 이야기를 거는 것도 방법입니다. 독백형 질의응답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도 하다 보면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시작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혹시 내가 전생에 별에서 지구로 왔을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사람인 척하며 살아야 하나? 나는 누구인가? 이야기가 입에 붙으면 무의식으로 가는 통로인 전의식이 확장되면서 삶의 의미가 인지되고 정리됩니다. 이야기는 사람을 키웁니다. 자문자답이 쑥스러우면 일기 쓰기를 권합니다. 물론 날씨 맑음, 맛있는 것을 먹었다, 행복했다, 식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을 돌이켜본다. 그의 말에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내 자존감을 건드려서일까? 그렇다고 해도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는다면 진정한 의미와 자존감이 아닐 것이다. 내 자존감이 혹시 남들의 평가와 같은 허약한 기반 위에서 흔들리고 있나? 어떻게 하다가 나는 그렇게 됐을까? 앞으로 내가 풀어야 할 내 삶의 큰 숙제는 이런 식으로 때마다 쓴다면 자기 성찰이 습관이 되고 삶의 무게가 덜어집니다. 행운을 빕니다.